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에 앞서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장이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누구나 듣기에도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아주 좋은 주장이 근거가 이상하다면 어떤 느낌을 줄까요? 과연 그 주장에 믿음이 갈까요? 어, 지금 예로 든 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도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왜냐하면 떡볶이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스마트폰 얘기인데 갑자기 떡볶이라니. 그래서 이런 건 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주장과 관련이 있는, 즉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굉장히 적절하고 누가 들어도 정말 그렇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등교 온라인 전부 다 1시 1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지금 168쪽 5번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이 글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해 보세요. 첫 번째인데, 주장은 그렇죠.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대로 쓰기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 되어 있는데 각 문단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을 했었어요. 167쪽에 그거를 참고해서 여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피해를 줄 수 있다 였고요. 네 번째 문단은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이런 내용으로 근거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근거가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모 박스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특히 주장하는 글의 특성, 즉 주장하는 글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글을 보면 우리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장하는 글은 가장 첫 번째 문단에 글쓴이의 전체적인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문단들이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가운데 부분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어제 봤던 글처럼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재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글쓴이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려면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주장을 읽거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장 전체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글쓴이가 제시하는 이런 주장의 근거가 적절한지 어떻게 파악을 해볼 것이냐.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보통 이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파악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장과 관련이 있는 근거인가. 두 번째, 이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알맞은 낱말을 썼는가 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표시를 해놓자면 이렇게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을 읽을 때에도 주장과 근거가 드러나 있는 글이라면 이런 것들을 통해 정말 근거가 적절한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장할 때 근거의 적절성을 살펴야 하는 이유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69쪽 6번이고요. 적절한 근거가 많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근거가 특히 많으면 많을수록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훨씬 더 수긍하기 편하거든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남학생 이야기는 근거에 알맞지 않은 낱말을 사용한 것을 보니 주장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알맞은 낱말을 사용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주장이 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주장 전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는 굉장히 적절하고 여러분들이 근거를 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인데요. 1번, 교실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2번,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칠 수 있다. 3번,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4번,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인데, 자, 무슨 기준으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할 거냐? 아까 봤듯이 이 세 가지로 확인을 합니다.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나요? 알맞은 낱말을 썼나요? 이 세 가지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판단했을 때 유독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복도나 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과 교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체크리스트 1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2, 3, 4번은 주장하고 관련도 있고요. 적절한 알맞은 낱말도 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들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근거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는 예를 들면 조용하고 차분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연습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누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또는 그런 글을 봤을 때, 이 내용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 이 근거는 과연 맞는 말인가? 연관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아무런 필터 없이, 여과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주장이 맞는지, 근거는 맞는 말인지를 판단하면서 듣고 이것을 통해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이상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런 행동을 갖추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천으로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인데, 이거는 우선 간단하게 온라인 수업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이거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그 찬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